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소동도 빚어졌는데요. 네, 오늘도 사전 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표 전에 투표용지가 밖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제 서울 신천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다수 몰리면서 대기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대기줄이 투표소 외로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다소 빠르게 발급하였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탈한 이후에 투표지를 두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후에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혼선에 사과 표명을 하면서 다만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하긴 하였습니다만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절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본 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반면에 사전투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아마 본인 확인기에 재차 이와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즉 중복 투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와 같은 신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투표의 정당성 내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예, 선관위가 곧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관리 부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투표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이 격리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관리 업무가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선거인이 몰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촘촘하게 선거관리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통상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부정선거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개개인이 나서서 투표자의 수를 집계를 한다든가 또 동영상을 찍고 한국어 능력을 좀 시험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은 선거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나 투표 간섭 및 방해죄를 두고 있는데 단순히 이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질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투표 관리관이 제지를 하고 이와 같은 제재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곧바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 규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유권자들 중에서 내가 투표하러 갔더니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도 SNS에서 퍼지곤 했는데 귀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귀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을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권은 보유하지 못하는데 귀화한 한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대선, 총선 모두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화한 한국인도 별도로 분류해 둔 상태에서 이른바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체로 귀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확실하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오던 황교안 후보가 선관위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사실 황교안 후보는 현재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의 고발 사안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 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투표, 개표 등 일반적인 방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적어도 일부 인사는 실형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또 중국어로 된 SNS상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영상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좀 어떻게 됩니까?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귀결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성조기를 휘두른 채로 투표에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물론 일정한 표장을 두른 채로 투표 참관하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투표 관리관은 제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재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다 보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논란과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이 투표함 회송에 6천 명이 넘는 무장 경찰관을 동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선관위도 당연히 이런 사전 투표지 우편 이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부정선거로는 이른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크게 번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와 경찰 모두 관계기관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서울경찰은 사전투표, 본투표 포함해서 모두 6천 명이 넘는 무장경찰이 이송 과정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실시간 투표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박약한 상태에서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름대로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잖아요. 주의할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 네. 투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만 진행한다면 여타 처벌 규정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두고 있는 각종 선거 범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벽보 훼손죄, 선거 사무 관계자 등 폭행 교란죄, 투표소 내 소란 언동 금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투표만 진행한다면 전혀 이와 같은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곳곳 투표소 상황에서도 일단은 제지를 먼저 실시하고 제지에 불응할 경우에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에서 맨 아래쪽에 SNS에 여론조사 결과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공표를 한다든지 단톡방에 그렇게 바뀐 순서를 이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예.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위를 바꾼다든가 실제로는 인기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 양 공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일은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 간의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즉 왜곡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짧게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대선 후보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린 유튜버를 고발했는데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영상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지난 3년 전 신설된 조항이었는데 최근 선관위가 최초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부정한 수단이므로 실제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6시까지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